31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성병 질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럼 성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보시면 개요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자, 1번은 성병은요, 매개물이 없어요. 여러분, 매개물이라는 거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를 말해요. 우리가 중매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성병은 없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나 이런 거는 매개물이 뭐예요? 파리 이런 게 주로 옮기잖아요. 그죠? 일본 내염은 매개가 뭐가 돼요? 모기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성병은 누구가 파리가 어떤 사람 성병균을 한테 갔는데 그게 파리가 또 중간 다른 사람한테 성병균을 옮기고 그런 게 없다고. 즉 성병은 매개물이 없이 어떻게 간다?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전파라는 말은 여러분 한마디로 매개물이 없다 하는 말을 직접 전파라 그래. 그러면 여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매개물이 있어서 중간에서 누군가 옮겨주는 전파는 그럼 뭐라고 할까? 간접 전파 이런 말을 쓰겠죠. 그래서 지금은 직접 전파예요. 성병은 직접 전파입니다. 그리고 성병은 여러분 겉으로 양복 멀끔히 입고 스마트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이 저 사람 너무 멋지다 젠틀하다 해서 진짜 속까지 다 젠틀할지 어떨지는 어떻게 알아? 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사람이 막 성병균을 막 드드드 옮기고 다니는지 아니면 옷은 남루하게 허름하게 입었어도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 사람 뭐야? 뭔가 이상한 균도 있어 보일 것 같아 했는데 정말 그 사람은 FM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바른 생활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병은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기 힘들어.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랑 만났는지 그 사람 사생활을 어떻게 파악해? 그죠? 그래서 성병은 접촉자 발견이 어려워요. 접촉자 발견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 관리가 어렵습니다. 다른 감염성 질환이나 이런 거는 접촉자를 찾아내면 빨리빨리 그 사람까지 격리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성병은 접촉자 발견이 어려운 거죠. 너 어제 어디 갔어? 어제 어디 갔어? 여인 천하에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갔는지 정확하게 솔직하게 말하면 말하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관리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병은 여러분 환자한테 설명할 때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병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에이즈였나? 어떤 접대부가 에이즈에 걸렸는데 자기만 걸리는 게 너무 억울한 거야. 막 화가 나는 거야. 분한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많은 다수의 남성들하고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바이러스를 막 퍼뜨렸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람이 조금 이게 낫지 않는다 생각하면 약간 그런 심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만 죽으란 법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병 환자들한테는 뭐를 강조해야 되냐면요. 무서운 거라는 거는 말해줘야 되겠지만 이번에 보시면 중요합니다. 성병 환자를 간호할 때 가장 강조할 거예요. 가장 강조해야 되는 거는 꾸준히 치료하면 어떻다? 나을 수 있다. 꾸준히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병은 한 사람이 남편이 그렇다 그럼 아내도 같이 치료받아야 되고 또는 다른 파트너가 한 명이 그러면 다른 상대방 파트너도 함께 치료를 해야 된다 하는 거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러면 성병이라는 건 여러분 중간에 옮기는 게 없이 성적으로 바로 성이 중간에서 그냥 바로 직접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박스를 한번 보시면 성매개 감염병이라는 박스가 있어요. 잠시만요. 성매개 감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성매개 감염병은 한마디로 성이 중간에서 옮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옮기는 게 아니라 섹슈얼 들어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성매개 감염병은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다? 성병, 성접촉 때문에 생기는 거다. 성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성매개 감염병을요. STD라고도 합니다. 그닥 중요하진 않아. 약으로는 STD는 그냥 앞에 S가 섹슈얼 들어가니까 성이 옮기는 질병이구나 성병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때 성매개 감염병은 중간에 다른 파리가 이런 게 옮기는 게 아니라 성접촉으로 옮을 수 있다는 건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하고 쭉 나왔는데요. 밑에 B에 볼까요?
B에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이잖아요. 성병도 감염병이잖아요. 옮기는 거잖아. 근데 이 성매개 감염병을 몇 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이런 거는 성매개 감염병으로 대표적으로 이거는 규정하겠다 하고 정한 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눈도장으로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 성매개 감염병입니다. 그럼 성매개 감염병에는 어떤 게 있다? 여러분이 밑에서 2번째 줄에 보시면 임질 이런 거 아시죠? 임질, 그죠? 임질은 성병인 거 알잖아. 그 다음 또 아는 거 뭐 있어? 매독 이런 거 아시잖아요. 그죠? 임질, 매독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성기, 단순, 포진 나왔으니까 성기에 뭐가 났나 봐. 그럼 났으니까 이건 뭐 성병인가 보죠. 그죠? 되셨죠? 요 3개를 꼭 알아두시고 그 나머지는 뭐 여기에 눈도장으로 클라미디아 감염증 또는 연성하감 또는 첨규 콘딜롬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뭐 옆에 막 뭐 나고 이런 거예요. 좀 징그럽게. 그리고 또 하나가 밑에 보시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나왔죠.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기억나요?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 이거 뭐였어? 이거 약어로 HPV라 그랬는데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이게 무엇을 일으키더라? 남자에게는 문제를 안 주지만 성접촉으로 그 바이러스가 여성에게 갔을 때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를 침범한다? 자궁을 침범해서 자궁 경부암을 유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 맞는다 하는 게 이 바이러스 막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성접촉으로 옮으니까 성매개 감염병에 집어넣었습니다. 되셨습니까? 외울 건 없어요. 눈도장으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성매개 감염병으로 대표적인 성병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언급해 볼게요. 자, 먼저 바로 위에 보시겠어요? 위에 보면 임질이라는 거 보이시죠? 임질. 자, 임질은 여러분, 임질은 원인균 아셔야지. 자, 원인균이 뭐다? 임균이라고 합니다. 자, 임질균은 원인균이 임균입니다. 안에 가로에 보시면 뭐 나이제리아, 고노레아라고 돼 있는데 외울 거 없어. 외울 거 없고 그냥 임질의 원인균은 임균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 임균은 그 발생 빈도가 성병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 이래 말하면 임질입니다. 이 임질이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요. 주로 누구한테? 젊은 20대 남자애들한테 그 발생 빈도가 높다는 거 봐주시고, 그러면 임질은 성병이니까 이건 어떤 식으로 전파됩니까? 어떤 식으로 퍼뜨려집니까? 그거인 거죠. 자, 성교 당연한 거죠. 성병이니까. 그 다음에 또 목욕탕 이런 데서 여러분도 임질균이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병 환자가 어디 목욕탕에 어디 앉았는데 그 다이 있잖아요. 앉는 그 받침대 다이 같은데 그런데 막 좀 지저분하게 묻어 있었어. 임균이. 근데 내가 거기다가 나도 속옷을 안 입고 벌써 앉았을 때 접촉으로 옮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옷 같은 거 옷에도 묻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찜질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사우나 같은 데 갔을 때 또는 헬스장 같은 데 갔을 때 그런 옷에도 만약에 균이 있다면 나한테도 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침구,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여행 같은 데 가면 펜션이라든지 뭐 모텔이라든지 뭐 콘도라든지 이런 데 갔는데 그 전에 위생적으로 이게 청결하게 그 세탁이 안 됐어. 근데 그 앞에 바로 손님이 거기서 뭐 대실하고는 거기서 뭐 이따 갔어. 근데 거기에 시트에 임균 같은 게 붙어 있었어. 근데 나도 속옷을 벗고 만약에 누웠을 때 그 시트를 통해서 시트에 있는 임균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침구에도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또 하나 특징이 어떠냐면요. 애기들도 걸릴 수 있습니다. 애기들도. 그럼 애기들은 신생아들은 왜 임질에 걸립니까? 애기들이 무슨 성병이 있어요? 맞아요. 애기들은 성병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있다는 거야? 엄마가 있다는 거지.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이제 임질에 걸렸어요. 그럼 엄마의 임질균, 임균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요. 여성의 생식기 주변에 질에 붙어 있는 거야. 질에 임질균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었어. 그러면 태아가 자연분만으로 질로 통해서 아기가 나오는 거야. 그럼 질을 통해서 아기가 나올 때 임질균이 질에 붙어 있다가 어디를 침범한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임질균이 좋아하는 데가 아기의 눈이에요. 이렇게
눈에 임질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임균이 들어가서 아기가 눈병이 생겨. 눈병이 생겨. 이때 눈병은 아기가 임균 때문에 생긴 눈병이죠. 이 눈병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임균성 안염이라고 합니다. 임균 때문에 눈병이 생겼다. 그 말인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애기 눈 봐봐요. 눈에 임질균이 덕지덕지 들어가가지고 눈을 못 뜨죠.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애기는 실명될 수 있어요. 실명될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애기 눈에 어디로 들어갔다? 질을 통해서 감염된 거죠. 질이라는 거는 애기가 지나가는 길이지. 그래서 애기가 지나가는 길 산도를 통해서 임질균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균성 안염 같은 게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애기들은 엄마가 임질이면 임균성 안염에 걸려서 실명될 수밖에 없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있어요. 아기가 나왔을 때 엄마가 임질균이 있다면 그 아기가 출생하자마자 무엇을 떨어뜨리냐면요. 자, 임균성 안염을 치료하는 약 질산은이라는 약을 눈에다가 떨어뜨리겠습니다. 자, 임균성 안염 하면은 질산은이에요. 질산은. 자, 질산은을요. 화학기호로 AgNO3라고 합니다. AgNO3. 자, AgNO3 하면은 이게 바로 질산은이에요. 자, 이것을 눈에 떨어뜨려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예전에 이런 고전적인 방식이고 오늘날은 항생제 같은 거를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질산은을 떨어뜨리면 애기 임균성 안염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거 보시고, 자, 그러면 후유증에서 한번 볼까요? 후유증 깨끗하게 치료가 안 되면은요, 남녀에게서 불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했잖아요. 질분만을 했을 때 신생아에게 감염이 일어나서 아기가 임균성 안염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또 하나가 더 여러분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가 모성간호를 나중에 할 건데요. 그 모성간호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여성의 생식기가 있겠죠. 여성의 생식기가. 잠깐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렇게. 드럽게도 못 그려요. 그죠? 자, 이렇게 했어요. 여성의 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난소가 있어요. 자, 이건 나팔관이에요. 그럼 여성의 질에 뭐가 붙어 있다 그랬습니까? 임균이 막 붙어 있어. 그죠? 임균이 막 이런 데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임균이 질에 붙어 있지만 일부는 어디로 갈 수 있냐면요. 여기 질 끝나고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가 자궁이잖아. 자궁 안에 임균이 이렇게 몇 개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럼 임균이 들어가 있어요. 자궁 안에. 그러면 난자하고 정자가 나팔관에서 여기서 수정이 됐어. 그럼 수정이 돼가지고 정자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됐어요. 그럼 수정되면 수정난이라 그러지. 그럼 수정난이 여기서 수정돼서 이제 손잡고 가는 거야. 어디로? 자궁에 가서 신혼살림 차리려고. 그래서 수정난이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가서 자궁의 윗부분에 가서 여기서 자리를 잡을 거예요. 신혼집을 차릴 거라고. 그럼 여기에 자리를 잡으려고 갔는데 보니까 깨끗하지 않은 거야. 자기네들은 이제 신혼 새살림을 하는데 임균 같은 게 지저분한 게 붙어 있고 여기서 자리 잡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 수정란이 여기서 자리를 안 잡고 어디로 간다? 엄한 데 딴 데로 가는 거야. 야, 우리 여기 있지 말자. 딴 데 가자. 하고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궁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자궁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자리를 잡아서 착상, 자리를 잡는 거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궁외 임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자궁의 임신을 일으키는 원인균도 뭐가 된다? 임균이 됩니다. 임균입니다. 자, 임균은 임질의 원인균이기도 하고요. 또는 이 임균은 자궁의 임신을 일으키는 원인균이기도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정도. 자, 임질에서는 신생아 임균성 안염, 그리고 예방하는 거는 질산은이라는 거. 그거 기억을 유념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봐주실 것.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성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독이 되겠죠. 매독이겠죠. 자, 매독은 여러분 모성간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여기 공중보건에서도 매독은 중요하게 많이 다룰 겁니다. 매독입니다. 자, 매독은 성병인데 얘는 원인균이 뭡니까? 이래 말하면 원인균 이름은 눈도장으로 조금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매독의 원인균은 트레포네마 팔리듐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쓰라고 안 나오죠. 주관식 아니고 객관식이니까 트레포네마 팔리듐, 매독은 메트레포네마 팔리듐 되셨어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면 매독은 성병인데 어떤 식으로 퍼뜨려집니까? 하면은 성병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직접 접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직접 접촉으로 옮을 수가 있어요. 직접 접촉이에요. 직접 접촉.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어떤 식으로 돕는다? 수혈을 하다가도 옮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법규를 배우실 건데, 헌혈할 때 헌혈자에게 검사하는 것 중에서 피검사 중에서 매독 검사할 겁니다. 왜? 매독이 있으면 그 피를 다른 사람한테 헌혈을 하면, 수혈을 하면 그 사람도 매독 걸리거든. 그래서 수혈 시에 혈액으로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위에 보시면 태아에게 감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태아에게 감염은 뭘로 갈 수 있을까? 어떤 것 때문에? 태반. 그죠?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태반을 통해서.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 매독균은요, 특징이 어떤 거냐면 이 매독균이 생식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생식기라면은 매독이 균이 사는 장소 숙주가 되지. 그럼 이 숙주 생식기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왔어. 쉽게 말해서 나의 손에 묻었어. 매독균이 묻었어. 그럼 내 손에 매독균이 묻은 게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다? 아니요. 이게 내 생식기에서 떨어져서 나와버리면요, 오래 못 살아. 즉 햇빛을 보거나 손을 씻거나 하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건조시키면 약해버리고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바깥에서 나와서는 오래 못 살아요.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매독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감염이 된다고 했는데, 자, 이건 여러분 모성간호에서 매독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임신이 매독이, 잠깐만요. 자, 인부가 매독에 걸렸어요. 매독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 자, 매독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여러분 매독은요, 내가 인부가 매독을 앓고 있어요. 앓고 있으면 이 매독균을 빨리 치료하면 태아한테는 안 가요. 자, 잘 들어보세요. 매독균을 인부가 갖고 있었어도 빨리 치료하면은 아기한테는 해를 안 준다고. 아기한테는. 근데 그 치료가 늦어져서 뒤에도 계속 매독균을 갖고 있으면 태아한테 바로 간다고요. 태아한테. 그러면 언제까지 치료를 끝내면 아기한테는 영향을 안 줄까요? 했을 때 임신 5개월까지예요. 5개월. 그래서 모성간호에서 5개월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5개월 하면 떠올라야 되는 게 매독이거든요. 매독. 그럼 5개월이라는 말은 여러분 한 달을 4주라고 생각한다면 5개월은 몇 주야? 한 달을 4주니까 5개월 하면 20주가 되겠죠. 즉 20주 안에 치료를 끝내야 돼. 20주 안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다시 보겠습니까? 임신 4, 5개월 정도쯤에 태반으로 감염되기 때문에, 자, 결론, 임신 16주에서 20주 내에, 16주보다는 20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기억하세요. 20주 내에 치료를 끝내면 아기한테는 문제를 안 줘. 되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치료가 빨리 안 끝내졌어요. 그러니까 20주가 지났는데, 5개월이 지났는데 인부가 매독을 갖고 있다고. 그럼 이때 임신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 말입니다. 메모하세요, 여러분. 자, 매독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은 아기가 유산될 수 있어요. 유산될 수 있습니다. 또는 죽은 아기를 출산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일찍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아기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심한 황달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핵황달이라고 하죠. 심한 황달을, 핵황달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기가 만약에 유산되지도 않고 사산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태어났을 때 선천적으로 매독균을 갖고 있어서 자, 선천성 매독을 또 될 수가 있어요. 선천성 매독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천성 매독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자, 선천성 매독은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서 아기가 콧대가 완전히 녹아내렸어요. 콧대가 녹아내려서 코가 납작해요. 코가 납작해. 그런 코를 우리가 말 탔을 때 안장이라는 말을 쓰죠. 안장은 펑펑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를 안장코라고 하겠습니다. 안장코, 안장코. 자,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장코라도 콧구멍은 있겠죠. 그럼 그 콧구멍에서 안에서 녹아내린 물 있죠. 고름 같은 물이 그 콧구멍에서 흘러나올 거야. 그럼 고름 같은 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를 무엇이라고 한다? 스느플즈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스느플즈라고 합니다. 자, 콧대가 녹아내려서 코가 납작해 안장코. 그 다음에 거기 콧구멍에서 고름 같은 게 나와. 스느플즈. 스느플즈. 그 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아기가 이가 뾰족뾰족한 톱니 모양의 치아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톱니 모양의 치아를 허치슨 치아라고 하겠습니다. 자, 허치슨 치아는 여러분 톱니 모양의 치아를 말합니다. 뾰족한 톱니 모양의 치아. 그런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또 마비가 아닌데 실제 마비는 아닌데 마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가짜 마비다. 그래서 가성마비의 증상을 보입니다. 자, 선천성 매독 아이들의 특징. 먼저 콧대가 없어요. 코가 납작해 안장코. 그 콧구멍에서 고름 같은 게 줄줄줄줄 흘러나와요. 스느플즈. 그리고 이가 났을 때 뾰족한 톱니 모양의 치아, 허치슨 치아. 그리고 마비는 아닌데 마비처럼 보이는 가성마비. 이런 아이가 선천성 매독의 특징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매독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은 유산, 사산, 조산, 또는 심한 황달 또는 선천성 매독아가 될 수 있는데 안장코, 스느플즈, 뾰족 허치슨 치아, 가성마비 볼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매독은 인부가 걸렸을 때 빨리 치료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임신을 했으면 산정관리를 받으러 가죠. 산정관리를 받으러 갔을 때 5개월 안에는 반드시 가야 돼. 여러분, 왜 5개월 안에 산정관리는 한 번이라도 받아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될까요? 5개월이 넘으면 안 된다니까. 만약에 엄마가 매독균을 갖고 있었다면, 그래서 5개월 이전에는 꼭 받아야 돼. 그러면 가면은 반드시 피검사 중에서 반드시 하는 검사가 뭐가 들어간다? 매독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매독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피검사예요. 혈액으로 할 거예요. 피검사를. 그래서 여기에서 피검사를 통해서 한다라고 표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혈청검사라고 했어요. 혈청검사라는 게 피검사를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럼 이때 피검사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자, 이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름을 뭐라고 한다? VDRL, VDRL. VDRL 이 말 나오면 매독검사 생각하세요. VDRL. 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서만 테스트. 바서만 테스트 하면은 매독검사예요. 결론, 매독검사는 매독 진단을 어떻게 한다? VDRL 그리고 바서만 테스트 두 가지는 매독검사다.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어떤 거 있었어요? 자, 디프테리아 알아보는 테스트 뭐였습니까? 디프테리아는 DS라고 했죠. 디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 그 다음에 온몸이 빨갛게 되는 딸기 모양의 혀, 성홍열, SD라고 했죠. 성홍열은 SD, 성홍열은 딕 테스트. 맞나요? 그 다음에 유행성 이하선염은 무슨 테스트? 레몬 테스트. 레몬 테스트. 그 다음에 자, 장티푸스 알아보는 테스트 뭐였습니까? 비달 테스트.
장티푸스 알아보는 테스트는 비달 테스트. 매독을 알아보는 테스트는 무슨 테스트라고 한다? VDRL. 그리고 또 바서만 테스트. 되셨어요?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런데 매독은 여러분, 매독은 치료는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번 볼게요. 치료는. 자, 당연히 매독에 균을 죽이려면 균을 죽여야 되니까 페니실린 같은 거 들어갈 거고, 또 여기 DI 약은 외울 건 없고요. 이 두 가지 다 약 항생제입니다. 페니실린까지 전부 항생제를 써서 균을 죽이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보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성병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걸리면 같이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부가 같이 치료받도록 하라.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태아의 선천성 매독을 예방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선천성 매독을 막으려면 인부에게 매독 검사를 실시하라. 검사 이름이 뭐라고요? VDRL 바서만 테스트. 언제 안에 5개월 이전에 20주 이전에 반드시 하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는 성접촉을 피하라. 그죠?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는 성접촉하면 안 되겠죠. 그럼 또 옮길 거 아니야. 그럼 또 뭘 해? 매독 걸려가지고 누구랑 성접촉 왜 해? 하지 마요. 그 다음에 위험해 보시면 매독은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다. 그걸 알려주라는 거죠. 그리고 비협에 보시면 그러나 아까 말했잖아요. 꾸준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희망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치료 가능한 질환이므로 성실히 치료에 임하도록 하라 하는 게 매독의 특징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매독은 여러분 여기 봐봐. 그림 봐봐. 징그럽잖아요. 피부에 뭐 나는 것부터 해서 그죠? 생식기도 다 이런 게 막 날 거고. 요런 게 바로 매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박스가 있는데 박스는 지금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도 같이 볼까요? 같이 밑에 한번 보시면 자, 성병 환자 치료 교육 시 간호조무사의 태도예요. 자, 첫 번째 조기 치료를 하자. 그죠? 조기 치료를 강조하고 환자 발견에 힘쓰자. 왜냐하면 성병은 접촉자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우니까 환자를 빨리 발견하는 데 신경 쓰자. 그리고 성관계 때 당연히 콘돔 쓰자. 그래서 콘돔 하면은 떠올라야 되는 게 성병 예방. 그래서 다음에 성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피임 도구가 뭐냐 이렇게 말하면 콘돔인 거죠. 그죠? 보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임신 중에 발견되면 완치 가능하고 부부가 같이 치료받도록 하라.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임신 중에 매독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약에 감염됐다면 언제 안에 치료하라? 5개월 이전에 치료를 끝내라. 그리고 마지막에 임질에 감염이 되면 신생아에게 안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임질균이 만약에 들어가서 안염이 생겼다면 어떤 약을 쓰자? 질산은이라는 약을 떨어뜨리자 하는 거 했었죠. 봐주십니다. 그 다음에 성병질환 중에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에이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입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자, 후천성 면역결핍증은 여러분 생각해봐. 말에서 뭐가 들어갔어요? 면역력이 후천적으로 떨어진대요. 그럼 이때 면역력이 후천적으로 떨어지는 게 뭐 때문입니까? 에이즈는 바이러스잖아요. 에이즈 바이러스. 맞나요? 여러분 한 번 더 해볼까?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 어떤 거 있었습니까? 자, 질병 중에서 이거는 바이러스다 하는 거. 자, 어떤 게 들어간다? 홍 들어갔죠? 홍역 바이러스, 유행성 이하선염 바이러스, 풍진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수두 바이러스, 그죠? 그 다음에 또 일본 뇌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소아마비 바이러스, 그리고 또 간염 바이러스, 맞나요? 간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천연두, 우리 두창 나오고 있죠. 요즘에 천연두 두창입니다. 이거 두창, 이것도 바이러스. 그 다음에 또 인플루엔자, 이것도 바이러스. 그리고 지금 했던 뭐요? 에이즈, 그죠?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요, HIV
HIV라고 합니다. HIV. 그래서 여기 밑에 원인균에 뭐가 있어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이거를 줄여서 HIV라고 하는 거죠. 이거 바이러스야.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 중에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있었지 않나?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그 이름 뭐였어요? HPV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바이러스인 거죠. 되셨어요? 자, 이거 생각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에이즈는 원인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다. 한마디로 HIV라는 거죠. 되셨어요? 이거 성병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파 방법은 직접 전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에이즈는 어떤 식으로 옮습니까?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됩니까? 감염 경로를 한번 볼까요? 감염 경로를 보면은 첫 번째가 환자의 혈액을 통해서 갈 수 있어요. 혈액이나 주사바늘. 아까 매독도 피를 통해서 갈 수 있댔잖아요. 얘도 혈액이나 주사바늘에 갈 수 있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에이즈 환자 바늘에 내가 찔렸어. 니들에 찔렸어. 그럼 저도 에이즈 바이러스가 제 혈액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혈액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적인 성접촉이죠. 쉽게 말해서 정액이라든지 질 분비물 이런 거가 닿아서 직접 접촉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세 번째, 수혈도 있을 수 있죠. 아까 매독도 수혈 때문에 생길 수 있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매독도 아까 애기한테 갈 수 있었죠. 에이즈도 마찬가지야. 에이즈도 엄마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태아에게 에이즈가 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엄마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는 거죠. 맞죠?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이때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에이즈 바이러스 이름이 뭐예요? HIV잖아. 그러면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뭔가 균이나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할 때 양성이라고 합니까? 음성이라고 합니까? 양성이라고 하지. 그래서 양성, 그죠? 자, HIV 바이러스가 양성이야. 누가? 엄마가. 그럼 엄마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으면 애기한테 바로 간다는 거죠. 그걸 좀 어렵게 말해서 여기 보시면 감염된 산모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HIV가 양성인 엄마 몸이다. 그 말이죠. 그럼 이 말은 한마디로 엄마가 에이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HIV 양성 모체라고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보기에서 모의고사 푸실 때 HIV 음성 모체 하면은 안 걸린 거야. 음성이니까. 그죠? 양성 모체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엄마가 에이즈면 애기한테 바로 가는 거지.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수직 감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거 한번 눈도장 찍으시고요. 자, 그러면 에이즈 같은 경우는 증상은 짜들에 외울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하실 거는 에이즈는 질문합니다. 에이즈는 자, 침으로도 옮을 수 있을까? 안 옮을까요? 에이즈 침으로 옮는다 안 옮는다? 침으로는 옮지 않아요. 즉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손을 잡았다든지 또는 침이 뭐 음식을 같이 먹어서 그 침 같은 게 묻었다 이런 걸로는 옮지 않아요. 타액으로는 안 옮아요. 그 다음에 또 대소변 대소변 이런 걸로 옮을까 안 옮을까? 그 환자 에이즈 환자 변기를 내가 만졌어. 대소변을 내가 손에 접촉이 닿았어. 그러면 그걸로 옮는다 안 옮는다? 안 옮아요. 대소변도 안 옮아요. 그래서 그 타액이나 대소변으로는 에이즈가 옮지 않는다는 거, 그거 여러분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에이즈는 마지막은 사망을 이제 이거는 뭐 천형이라고 하죠.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 하거든요. 왜? 예방약도 없고 치료약도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에이즈는 사망을 한다면 그 원인은 어떤 원인 때문에 보통 죽습니까? 한다면은요. 사망 원인에 여기 한번 봐봐요. 사망 원인에 자 카리니페렴이라고 있어요. 카리니페렴. 자 이거는 여러분 너무 머리 아프게 생각할 거 없고 에이즈 환자들이 주로 생기는 폐렴 이름이 카리니페렴입니다. 원충에 의한 폐렴인데 그냥 폐렴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 카포시 육종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봐봐. 지금 피부에 막 이런 게 막 난 거예요. 육종이라는 말은 일종의 피부암이야. 카포시 육종이 일종의 피부암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원인이 뭐냐 아주 중요하진 않는데 눈도장으로 기억한다면 저라면 그냥 사망 캐겠다.
죽었다. 칵 죽었다. 카리니 폐렴 카카 카카 이렇게 하겠어요. 칵 죽었다. 사망 원인은 카리니 폐렴 카포시 6종 되셨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실 것.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매독을 성병 매독을 진단할 때는 피검사로 한다고 그랬죠. 그 검사 이름 뭐라 그랬어요? VDRL 그리고 또 바서만 테스트라고 했어요. 자, 에이즈를 알아보는 테스트도요. 피검사로 할 건데요. 에이즈 알아보는 진단하는 테스트 이름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엘라이자법. 외울 건 없습니다. 눈도장으로서 보면 됩니다. 약간 만화 영화 주인공 이름 같지 않아? 엘라이자법, 그 다음에 또 웨스턴 블러법, 좀 서양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엘라이자법, 웨스턴 블러법 하면 에이즈예요. 이걸 외울 건 없어요. 그냥 엘라이자, 웨스턴 블러 이런 거 나오면은 에이즈다. 되셨어요?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생뚱맞게 지금 성병에서 쓸데없이 옆에 단어가 뭐가 꼽사리 껴서 나왔는데요. 레지오넬라증이라는 거 있죠. 레지오넬라증. 자, 레지오넬라증 나네 증증증 몇 급 감염병이죠? 레지오넬라증 증 상급이죠. 왜 BC 카드 만들러 갔다가 뭐가 필요하다? 증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댔잖아요.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 폐혈증, 쯔쯔 가모시증, 증증증 상급이라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상급이라고 되셨어요. 이거 상급이에요. 자, 이 레지오넬라증은 다른 거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고요. 왜 생긴 거다라고만 눈도장 기억하면 돼. 이거는요. 에어컨 냉매 같은 거 있잖아요. 물때 같은 게 막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균이 막 많이 퍼뜨려졌을 때 에어컨 틀었을 때 그게 사람한테 올 수 있다고. 그랬을 때 기침하고 막 머리도 아프고 온 싹신이 아프고 이런 질환이 레지오넬라증입니다. 레지오넬라증 하면 뭐만 떠오르면 된다? 에어컨 하면은 레지오넬라증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정기적으로 잘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성병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몇 가지를 했는데 임질, 그리고 매도, 그리고 에이즈 다뤘어요.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임질에서는 신생아, 임균성, 안염 유발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매독에서는 산정관리를 꼭 받아서 애기한테 피해를 안 줘야 된댔죠. 얼마 안에 5개월 이전에 치료를 끝내라. 5개월 이전에. 만약에 5개월이 넘어서도 매도기를 갖고 있었다면 아기가 선천성 매도가가 될 수도 있다. 선천성 매도가는 콧대가 녹아내려서 코가 납작해 안장코, 그 코에서 고름 같은 게 막 나와 스누플즈, 그리고 이가 뾰족뾰족한 치아가 나는 거 허치슨 치아, 그리고 마비는 아닌데 마비처럼 보이는 거 가성마비, 이런 게 선천성 매독의 증상이다 하는 거 봐주시고, 그럼 매독은 VDRL 그리고 바서만 테스트 한다는 거. 에이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다? 이거는 성병인데 상급 감염병이 되는 거죠.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데 타액이나 대소변 같은 걸로는 옮는다 안 옮는다? 옮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눈도장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